동두천에서 외국인 8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두천시는 확진자 간 역학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외국인 전수검사에 들어가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천군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과학진흥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일부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지만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뒤에는 안정을 취하며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분은 면했지만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 관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확진자 중 대다수가 외국인인데요.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데다가 불법 체류자 등 관리 감독 밖에 있는 인원도 있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Do you have any symptom? No, not at all.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검사를 받은 외국인 435명 중 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들의 거주지는 동두천시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근무지는 양주와 포천, 남양주와 인천 등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택에서 임시 격리 조치돼 병실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는 관내 외국인 3,966명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00여 장은 거주지 불일치로 반송됐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증세가 있어도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강력하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해라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잠수하거나 숨어버리면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묻지도 따지도 않을 테니 와서 검체를 받아라. 동두천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지난 1일 기준 259명. 이 중 절반 이상인 138명이 외국인입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장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두 곳에서도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관내 초중고교의 등원과 개학을 3일까지 연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세 번째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는 가운데 연천군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경기 북부의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특정 공공기관 유치를 공언하며 유치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철학입니다. 연천군이 3차 공공기관 유치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천군은 경기 북부 최전방 지역으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만큼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할 최적지라고 주장합니다. 또 접경 지역으로 각종 규제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인구는 줄고 경제는 낙후해 왔다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연천군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런 지역에 우리가 공공기관이 유치가 돼야 된다는 게 그런 하나의 목표가 있고요. 하나는 남북 교류 협력의 배후 도시로서 거점 도시 역할을 갖다가 연천이 수행을 해내야 됩니다. 경기도의 3차 이전 공공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과 경기연구원 등 모두 7곳입니다. 이 가운데 연천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연천군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은통산업단지에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 내 우수한 바이오 산업 인력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쪽에는 우리가 바이오 산업 밸리를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업들도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예정이거든요. 연구 인력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원 그 인력이 좀 필요한 그런 곳이 경제투자과학진흥원입니다. 특히 대학교 하나 없는 연천군의 경제과학진흥원이 교육 인프라 확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다음 달에 있을 공모에 대비해 TF를 구성하고 유치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곤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달 중 공모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심사를 거쳐 5월경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시가 도 공공기관 3차 이전과 관련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건까지 가능합니다. 주제는 공공기관의 부합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방안,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통 주거 지원책 등입니다. 신청은 오늘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지만 모두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여전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접종 뒤 안정을 취하며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3일절 연휴까지 전국에서 2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 2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모두 156건.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모두 금세 회복되는 경증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안전성을 파악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정보를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SNS나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걱정이 큽니다.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도 고민이 되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니까 부작용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여러 사례가 있긴 한데 그래도 부작용 때문에 좀 맞는 게 꺼려지긴 하죠. 실제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사례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백신 접종 직후부터 길게는 사흘까지 면밀히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응급 상황에 맞는 대처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두통, 약간의 미열, 피곤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루 이틀 만에 다 없어지거든요. 당연히 심각한 부작용,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 대비해서 충분히 치료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즉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인 A군과 B군을 의정부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면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쯤 여성 노인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3년 연속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박태희 의원이 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떤 조례로 인정받은 건지 직접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태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상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1년의 시간 동안 공청회와 토론회,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이 당사자분들 또 가족분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저에게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힘을 함께 실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도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대표 발의하셨던 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로 이 대상을 받게 되신 건데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고요.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도 시행하지 못한 것을 경기도가 지방정부가 먼저 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좀 높이 살 만하다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조례 만드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신장애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정신위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견이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강제 입원에 있어서 당사자가 겪는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동료 지원가가 입퇴원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또 쉼터를 만들어 당사자의 치료 선택지를 늘려서 정신장애 당사자의 고립을 막고 자기 주도적으로 빠른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조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도내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최소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조례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프라 부족으로 조기 발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그동안 많이 간과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신건강의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국가가 조기에 개입할수록 효과가 크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매우 큰 역할을 경기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많은 부분에서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태희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포천에서 지난달 28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포천의 한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가금 농장과 체험 농원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103건으로 늘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달 26일 비대면으로 시민 100인과의 랜선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날 토크 콘서트는 가수 김장훈의 진행으로 교육혁신도시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 체육복지 등 3가지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각 세션별 전문가로는 신한대 장인봉 교수와 대진대 김종수 교수, 광운대 류기환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깊이 있는 토론과 의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안병효 의정부시장은 랜선 토크 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 완성과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이달 29일부터 외래 진료를 시작합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금호동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SA온 부지 12만 제곱미터에 지상 15층, 지하 5층, 총 902병상 규모로 건립됐으며 뇌신경센터, 여성센터 등 7개 전문 진료센터를 비롯해 총 31개 진료과를 운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